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불혹의 나이가 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여기 사연을 곧잘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연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무튼 제가 굳이 이렇게 나이로 인해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시댁 때문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제 멀쩡하고 예쁜 세월들을 다 좀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썩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 시댁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조금 쎄했던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는 눈이 없어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오빠 하나 믿고 결혼한 제 잘못이겠지만, 그래도 그 제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초반부터 저에게 꽤나 잔소리를 하셨었거든요. 딱 잘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 그 녀석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지네 엄마 눈치를 본다냐? 엄마가 오랬다고 널 부르고, 엄마가 가지 말랬다고 안 가고, 그런 걸 뭘 일일이 다 말하고 있어. 그 집 아빠도 상견례 때 꼰대처럼 앉아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속으로 우릴 무시하는 눈치야. 너 그런 집 가면 고생해, 이거사. 저도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보통 속이 쓰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덜컥 아기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일찍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고생은 제가 하는 건데 시댁은 되게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말투는 제가 들어도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명은이는 옛날부터 엄청 귀한 애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가를 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 뭐예요. 임신을 했다니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딸 간수라도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요즘 조심스럽게 만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이거 뭐 우리 씨가 생겼다고 하니 내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저도 저지만 남자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계셨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긴 한데, 시댁에서는 외려 절 무시하듯 함부로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헛기침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끝내 할 말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혼시켜야죠. 둘 다 어린 나이들도 아니고 뭐 주변에서 슬슬 알아서 가정 꾸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걸리는 게 있긴 한데, 저희가 뭐 당장 집이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1층에 마침 올해 말이면 이사 나가는 집이 있어서 거기 말고는 딱히 장소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자체가 본인들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같은 건물에 살게 하겠다는 얘기라 엄마 아빠는 보통 심사가 사나운 게 아니셨나 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집을 해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준비하는 입장이니 따를 수밖에요. 콧김을 마구 들이쉬며 엄마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하신 제안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결혼은 시켜야 하고, 뭐 예단이나 이런 것도 생략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우리 집은 아들이 얘 하나뿐이거든요. 저희도 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장가는 좀 다르니까요. 저희가 필요한 걸 좀 적어봤는데 보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왜 이날 그런 견적서 같은 걸 받아들고서는 식사를 마치고서 헤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건지 아직도 화가 나요. 그나마 저희 언니가 계속 옆에서 눈치를 주는 바람에 참긴 했지만 엄마 아빠는 내내 벌개진 얼굴을 감추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시누이와 시어머니 본인 가방에 어차피 남이 살다가 나가는 집을 주시는 거면서 가전이랑 이것저것 많이도 요구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요. 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딸내미 시집을 이런 모양으로 보내야 하는 거야? 진짜 뱃속에 애기만 아니었으면 애진작에 수백 번은 엎어버렸을 결혼인데 이래서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원. 너 대답 좀 해봐.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네 좋자고 하는 결혼인데. 엄마가 하도 난리를 치며 들어놓으니 정말 전 이 집에서 당분간은 쥐죽은 듯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게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거래처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초반 벌이가 나쁘지 않았던 거로 알토란처럼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저도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었지만 엄마라도 좀 달래보고자 말을 했어요. 저기 엄마, 내가 모아둔 돈은 없지는 않으니까 결혼할 때 내가 이거 보태서 가도록 할게.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 그래도 나 잘 살게 좀 좋은 말이라도 해줘. 그러면 안 돼? 다시 되돌려 복귀해보면 참 바보 같고 철없는 말 같긴 해요. 하지만 저도 속이 뒤숭숭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뿐인 가족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당분간 꼴도 보기 싫다며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고, 결혼도 안 한 친정 언니가 씁쓸하게 달래줄 뿐이었어요. 그리하여 임신 6개월에 배가 이제 티나게 나올 무렵, 저는 송파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곤 시댁에서 다 같이 한 집에 살며 아래층이 집을 뺄 때까지 아주 잠깐 같이 지냈는데요. 급하게 결혼하고 급하게 함께 사는 거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맞추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는 초반에는 별 반응 없으시더니 나중에는 출퇴근하는 임산부인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심부름을 시키시더군요. 그리고 번번이 저를 부르는 호칭도 많이 거슬렸어요. 야, 너 올 때 거기 마트에 들려서 계란이랑 양파랑 세제 좀 사와라. 지금 다 떨어졌어. 너 괜히 배불러서 힘들다고 우리 명훈이 시키지 말고 네가 사와. 애 생긴 걸로 유난 부리고 남자 잡는 거 아니야. 나는 네 남편 임신하고 더 막노동하듯이 살았어. 그래도 애는 잘만 건강하게 태어나더라. 심지어 이런 전화가 오는 것은 오전 일찍이었고, 제 퇴근은 6시 이후인데 일찍이 뭘 저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 갈 건데 그때까지 괜찮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꾹꾹 눌렀는지 몰라요. 솔직히 임신 기간 내내 모든 스트레스는 전부 시댁에서 저에게 선물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는 전혀 아랑곳 않고 내가 네 속 모를 줄 아냐는 식으로 받아치더군요. 야, 누가 지금 필요하대? 이따 저녁에 천천히 사오라고. 우린 지금 있는 걸로 해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고기 좀 사와라. 영수증 갖고 오면 돈 줄 테니까. 알았으면 끊어. 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에게 야야거리셨고 맨날 뭔가 화가 있는 말투로 저렇게 으르렁거리시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시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누이는 맨날 뭘 그렇게 먹고 살이 디룩디룩 쪘는지 저한테 별말은 안 해도 제 눈엔 시어머니랑 똑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주말마다 제가 차리는 밥을 그렇게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받아먹고 있고 집안일은 정말 조금도 안 해요. 차라리 만나는 남자라도 있어서 데이트라도 하던지 저러다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구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을 힘들게 시댁에서 지내다가 1층이 드디어 집을 비워주게 되었답니다. 이 무렵 저는 사업을 잠깐 언니에게 맡겨둔 채 슬슬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겨우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고 거기에 아기 방도 만들고 꾸며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뜸 아버님이 저를 2층으로 호출하시더니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말이다. 지금 이제 막 둘이 살기 시작한 집인데 너무 큰 편 아니냐? 거기 공간 하나만 줘라. 빈 방 있잖아.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요? 아버님은 멀쩡히 어머니랑 본인 딸과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면서 왜 그것도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분의 방을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네? 여기를 왜요? 왜라니? 내가 내 노후 깎아 먹어가며 준 집인데 그거 방 하나 못 얻냐? 돈 한 푼 안 내고들 들어왔으면 방 하나는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지. 원래 계속 우리 집에 살게 하고 그 집은 세 줄 생각이었어. 이렇게 덜컥 집을 하나 줬으면 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다짜고짜 이렇게 공간을 달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엄마랑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자식이랑 같이 있고 싶은가 봐. 너가 차려주는 밥도 좋았다나 뭐래나. 괜히 며느리한테 그런 말 일일이 하기도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봐. 어차피 부동산 왔다 갔다 할 때 잠깐만 쉬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드리자. 그리고 이건 엄연히 부모님이 주신 집이잖아. 제가 무슨 부모님이 주시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완전히 부모님께 기대어 자기 힘으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결혼했지, 아기도 생겼지, 집도 있지, 단 하나의 환경도 바뀐 것 없이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럼 나 산후조리는? 아기 낳고 이 집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하란 말이야? 저기 당신이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랑 해도 힘든 게 산후조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아버님을 모실 생각을 해? 이때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는 거칠게 싸웠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그대로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곧 죽어도 본인은 일러 바친 게 아니라 의논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제 귀에 들어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의미가 있나요? 어머니는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이런 원수가 없다는 투로 말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아버님 하나 드릴 공간 없다고 지금 그렇게 뻔대는 거야? 너 그런 말 할 거면 니네끼리 집 구해서 썩 나가! 지금 그 집 좋다고 지들 달라고 다들 줄 서 있어. 준비도 안 된 걸 받아들여줬더니 이런 집에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산후조리? 애는 니만 낳았냐? 옛날엔 그딴 것도 없었어. 진짜 이름 빌어먹을.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본인 며느리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정말 험한 말을 가리지 않고 해대시더군요. 아들한테 듣고는 그대로 쫓아내려와서는 저한테 저렇게 발악을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끙끙 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하다 안 되겠어서 아기 낳고 산후조리는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이 미친 시댁이 그 꼴은 또 못 보겠는지 왜 들어가냐고 난리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전 못 참고 남편에게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애가 나오던지 제가 먼저 쓰러지던지 사단이 나겠더라고요. 애를 당신이 낳아? 내가 내 몸으로 낳는다는데 지금 이렇게 헐떡이고 발도 부은 거 안 보여? 왜 내 몸이 괜찮고 말고를 당신이 판단해? 그리고 산후조리가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꽁으로 본인 핏줄 얻으면서 그거 돈 쓰고 여가 봐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죽겠어? 심지어 누가 돈을 달래 뭘 어쩌래?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랑 지내고 오겠다는데 네 눈에는 네 자식, 니네 엄마 아빠 보여줄 생각밖에 없지? 이제사 공간이 분리되어 우리 둘이 사는 집이 생겼고 저도 지긋지긋한 시부모님 곁을 떠나 남편에게만 오롯이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때 좀 질겁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악에 받쳐 마구 소리를 질렀고 약간 남편에게 먹혀 들어간 듯 하더군요. 왜냐면 그 후로 출산 때부터 산후조리하고 있던 기간까지 웬일로 조용했으니까요. 당신 이딴 식으로 하면 나는 조리하러 가서 안 돌아올 거야. 이 잘난 집에서 평생 니네 엄마 아빠랑 그렇게 살아. 내가 너랑 살자고 니네 가족이랑 같이 산 거지. 무슨 니네 가족 때문에 사냐? 왜 맨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 어쩌고 죽을 못 써서 난리야.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발을 구르는 저를 보고 남편도 여지껏 이 정도로 성질낸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움찔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출산 며칠 전부터 짐을 챙겼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호 오면 엄마랑 아빠가 나 데리고 병원에 가줄 거고 아마 우리 엄마가 전화할 거야. 그럼 그때 와. 이렇게 말을 하고 거의 별거가 아닌 별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친정 가서도 제 꼴은 말이 아니었고 엄마에게 온갖 눈총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 낫다고 시댁보다는 좀 더 발을 뻗고 눕겠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고 이때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시누이며 다들 와서 아기를 보러 갔어요. 손주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지 시댁 식구들도 이때는 제법 조용히 넘어가더군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네, 어쩌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이때 아기를 낳고 많이 누그러져 있었고 큰일을 겪고 나니 다른 잡일들을 생각하기도 귀찮았어요. 하지만 이때까지가 최선이었던 걸까요? 저희 시부모님은 어째 가면 갈수록 저를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친정에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왔더니 밤낮으로 내려와서 배를 눌러대시더군요. 특히 아버님은 제가 온 순간부터 저희 집의 방을 은근슬쩍 트고 들어오셨어요. 이전에 이 문제로 싸우다가 흐지부지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얘기를 확실히 안 해둬서 그런지 갑작스레 드나드시는 거예요. 현우애미야, 이거 방 좀 치워놔라. 여기 이불도 한 채 갖다 두고. 나 부동산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낮잠 좀 자고 할 테니까 방 좀 비워놓으라고.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싸울 수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중 저도 애를 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마구 잔소리를 해대시는 거예요. 왜 출근은 맨날 일정한 시간을 안 정해놓고 자꾸 들락날락 하시는 건지. 갈수록 저와 아버님의 사이는 악화되어 갔어요. 때마침 남편은 출장도 잦고 회사 일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탈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일터로 나가는 것밖에요. 제가 좀 쉬고 있을 무렵 우리 친정언니가 제 일을 그대로 맡아서 해주고 있었어요. 언니도 본인의 직장이 있는지라 투잡 형식으로 해야 했지만 나름 제가 인터넷으로 사업을 벌려놓은 수완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전 유지만 좀 해달라고 했고 그걸 언니가 붙들고 있어준 거예요. 일단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쓰기로 했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이와 출근했다가 또 애를 데리고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아버님은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밥도 얻어먹고 손주랑 놀기도 해야 하고 또 손주가 울거나 응가라도 하면 그건 전부 며느리에게 맡겨버리고 또 보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게 일상이셨어요. 본업인 부동산은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아래 직원한테 맡겨두고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저렇게 엇갈려 나가버리니 보통 불만이 많으신 게 아니더군요. 애미라는 게 말이야. 아주 눈물 쏙 빼도록 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핏덩이를 어린이집인지 사람집인지 그런 데다 보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봐라. 우리 현우 거기 마귀 할멈들이 괴롭히면 어떡하냐? 지 새끼 하나 지 손으로 못 키울 거면서 대체 왜 나왔는지 몰라.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쪼아대시긴 했지만 그래도 전 주중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완연히 해방이 되었어요. 당시에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기는 당시 그렇게 까탈스럽지도 않았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무던하게 잘 다녀주었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났을까요? 솔직히 이건 좀 다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막상 이렇게 저랑 가까운 일로서 닥치게 되니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때 남편도 이성을 잃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 여보, 지금 어디야? 아버지, 아버지 얘기 들었어? 저는 이때 제 사무실에서 주문건을 처리하고 물건들을 포장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남편의 말이 도통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 꽤 안 좋은 내용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부동산 말이야. 그거 같이 해주시던 김씨 아저씨가 사기를 친 모양이야. 저도 그쪽 얘기는 자세히 모르는 관계로 대체 왜 이게 사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아버님 출근을 잘 안 하셨거든요. 제가 연애할 무렵만 해도 부동산에 곧잘 출근하셨던 것 같은데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슬슬 본인도 지쳤다면서 아는 친구분에게 맡겨두고 대강 확인만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진상만 부리고 밥이나 얻어드시고 정말 심각한 날은 내내 거실을 차지하시고 TV를 돌려대셨거든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본인 사무실은 버려두시더니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났나 봐요. 그 아저씨가 정확히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꽤나 큰 액수의 손해를 그냥 눈뜨고 당하게 되셨더라고요. 돈 한 푼에도 벌벌 떨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로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들어놓으시고 시누이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 어디 나가 있고 아무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참 뭐나 된다고 며칠을 텅 빈 눈으로 풀이 죽어있는 노인네를 보니까 마음이 좋질 않았어요. 우리 친정 언니는 듣고 잘 됐다며 아주 꼬소해 하는데 그것도 편치 않은 거예요. 뭐야, 니네 시아버지네 부동산? 하긴 솔직히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팽팽 놀러 다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들여다보긴 했니? 매일같이 전화로만 확인하고 말았다며. 그건 진짜 날 잡아 잡수하는 거지. 그리고 니네 건물 그렇게 세운 것도 니네 어머니 덕이지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뭐 그리 된 것도 아니라며. 하여간 진짜 인과응보다. 사람은 하는 대로 돌려받는다니까? 언니는 평소에 우리 아버님을 아주 싫어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시짓을 하니 좋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집 분위기도 영 좋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살던 건물은 건재한 상태긴 했지만 내내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참 이때 머리에 뭘 얻어맞은 건지 그래도 미운정이라도 들은 걸까요? 두 노인네가 내내 죽겠다 소리만 하고 어쩌질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본래 남편도 자기 아버지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몰골로 일어나질 못하는 거 보니 마음이 쓰였나 봐요. 온 집안이 다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보니 저도 덩달아 처지는 기분이었고 이래서 한 집에 살면 온갖 감정이 다 전이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저 혀를 쯧쯧 차며 어쩌냐는 분위기였지만 당사자인 저는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 역시 죽을 맛이었어요. 어느 날 무던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걸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로 무작정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란 존재 역시 저에게 썩 보기 좋고 이쁜 존재는 아니지만 저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양가 어른들을 다 겪다 보니 나름 뭔가 이전보다 보는 눈이 넓어진 걸까요? 하여간 일단은 다 살고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통장에 얼마 있지 않아?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있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 없다고 지금 내가 뭐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이거 보태드리도록 하자. 남편도 처음에는 황당해 하더니 본인도 얼마간을 쥐죽은 듯 지내며 고생해서 그런지 얼마 안 가 수긍을 하더군요. 며칠 뒤 둘 다 돈을 융통해서 위층 시부모님께 올라갔고 아버님은 이게 뭐냐며 놀라셨어요. 니네가 돈이 있냐? 니네가 버는 거 뭐 얼마나 된다고 돈을 갖고 와? 현우 애미, 너는 푼돈 벌면서 무슨... 됐어.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데 이때 또 남편이 덩달아 화를 내면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우리가 갖다 주는 돈은 뭐 돈도 아니에요? 일단은 다 살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 이상은 못 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또 투닥투닥 티격태격 하다 보니 솔직히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지만 일말에 그런 표현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은 기대를 했던 건지 나오면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보니 그래도 급한 불 끄는데 여기저기 친척들 돈 받아서 저희 것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하셨다더군요. 그러니 저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넘어갔고 바로 언제 갚겠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그렇게 일상을 보냈어요.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제 딴에는 믿었던 거예요. 헌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 반응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어머니는 둘째치고 아버님 반응이 좀 말도 안 되는 모양새였어요. 누가 너한테 꿔달라고 했냐?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라고? 그리고 네가 그 돈 줄 때 뭐 언제까지 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게 뭐가 있냐? 부모 자식에 뭘 언제까지 달라고 그렇게 재촉질이야? 지금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아주 죽겠구만. 아버님은 얼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저에게 대뜸 화를 내면서 마구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급하게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4개월쯤 지났으려나요? 제 거래처인 회사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물건도 막히고 쇼핑몰도 멈추고 배송이랑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면서 큰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환불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주고 하다 보니 저는 진짜 밤낮 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들여다봐야 했고 실시간으로 욕이 달리는 제 쇼핑몰 창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가운데에서 물건을 빼돌린 모양새가 되어 정말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만 한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느라 입이 바짝바짝 말랐고 그새 애를 챙길 수도 없어서 어떤 날은 깜빡하고 어린이집에 엄청 늦게 도착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정이니 제가 드렸던 돈 얼마라도 다시 달라고 아버님께 간청을 한 건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애초에 네가 벌린 사업이고 애 엄마가 애는 안 키우고 웬 사무실 얻어서 요란 떨 때부터 알아봤다. 솔직히 그때 갖다 준 돈이 단 이 돈은 아닐 거 아냐. 우리 명훈이 돈도 같이 줬잖냐. 부모가 힘들면 자식이 돕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모가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빨리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딨냐. 그럴 거면 왜 줬어? 어디서 어른을 가지고 장난을 쳐? 되려 이렇게 불효령을 내리며 막 소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옆에 어머니는 말리지도 않고 팔짱을 끼시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하여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와서 저렇게 사고만 치고 앉았으니 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획 쳐다보았더니 돈 달라는 며느리가 그렇게 미워 죽겠는지 엄청 폭언을 퍼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누가 그런 눈으로 어른을 쳐다보냐? 집에서 그따위로 배워먹었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 쥐꼬리만한 혼수 갖고 왔을 때 우리가 너 받아준 건 생각 안 해? 떡하니 20평대 신혼집을 해줬으면 너는 우리한테 절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코딱지만큼 돈 조금 빌려줘 놓고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어른들을 죽일 듯이 째려봐?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고마운 걸 모르냐? 왜 저는 바보처럼 이때 맞받아치질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사실에 막 따지고 늘어지기보다는 제가 처해 있는 제 사업의 현실이 더 고달퍼서 일단 넘겼던 것 같아요. 자꾸 징하고 울려대는 핸드폰을 보고 제 마음은 초조해졌고, 전 완전 이성이 나가서 제발 그럼 그중 한 50% 되는 돈이라도 좀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전체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반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지금 이거 배송기사님들이며 거래처랑 다 묶여있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어요. 일단 이거 해결하고 제가 또 다시 빌려드리던지 할게요. 저 좀 봐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간곡히 사정하는 저에게 돌아온 것은 통장이나 돈다발, 카드도 아닌 그것은 바로 물 한 바가지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눈이 확 뜨여 지금 당장 저에게 끼워진 게 뭔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와중에 눈을 떠서 보니 어머니가 쌀 씻는 다라이를 들고 절 노려보고 계시더군요. 물방울이 거기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가래를 확 뱉으면서 사라지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독살맞게 소리를 마구 내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진짜 주제를 모르고 자꾸 앵겨대네. 네가 무슨 우리한테 수억을 갖다 줬냐 뭐랬냐. 돈 몇천 줘놓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빚쟁이 마냥 괴롭혀대고 있어. 그깟 돈 네가 우리 집 와서 공짜로 눌러앉고 네 주제에도 안 맞는 집 얻어서 살았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을 것이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지금 다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도 도리는 알아가지고 돈 몇 푼이라도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어디서 어른들을 갖고 장난질이야? 아주 부부는 부창 부스라더니 아버님이랑 결국 토씨 하나 틀릴 것 없이 입장을 취하면서 저를 마구 몰아세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마구 그 다라이로 밀어가면서 손도 대기 싫고 꼴같잖다고 문 밖으로 내치시는데 겨우 저는 가방과 신발을 챙겨서 문 앞으로 튕겨 나왔어요. 그러고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한 10여 분 지났을까요? 그쯤 들어오던 시누이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 웬일이야?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엄마! 이러고 지 엄마를 찾는데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다가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절 보더니 또 마구 상스럽게 욕을 뱉으시더군요.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 엄마가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더니 시누이는 대충 고개가 마구 왔다 갔다 하다가 쏙 지 몸만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날의 일을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애가 두 돌이 다 되도록 살면서 별일들을 다 겪고 시부모와 툭하면 싸우고 부딪혔지만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그 돈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좀 몇 달만 더 참다가 나한테 쓸 것을 왜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데도 이따위 수모를 당하게 된 걸까요? 이런 상태로 쭉 머물다간 정말 답도 없겠더라고요. 이미 전 쭉 이어지는 과로와 깊은 스트레스로 견딜 수가 없던 와중에
시부모에게 이런 동네 거렁뱅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충격이 몹시 컸어요. 친정에 그대로 가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애달아 하실까봐 못 갔고, 빈 사무실로 넘어가 오랫도록 흐느끼며 엉엉 울고 제 처지를 탓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들과의 절연을 결심했고, 도저히 애를 챙길 수 없어 친정 언니에게 부탁해서 며칠간 친정에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시댁과 그리고 남편과 그 집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하니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고 지긋지긋하더군요. 그 후로 남편에게 몇 통의 전화와 카톡이 와 있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이미 카톡 내용만 봐도 사나운 것이 지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 허울 좋은 소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뭐라 같이 따진 건 아니지만 거기 적힌 내용은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지네 부모님한테 사과하라나요? 당신, 당신이 나서서 같이 우리 아빠 도와드리자고 해놓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다시 달라고 했다며? 엄마 아빠 엄청 화나셨어. 두 분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좋은 뜻으로 드리자고 했잖아. 다시 받을 생각으로 그런 거였어? 그래놓고 무작정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딨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집으로 들어와. 현우는 언제까지 장모님 댁에 데리고 있을 건데? 이때 저는 와락 입안에서 욕지거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거칠게 내던졌어요.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는 늘 지네 엄마 아빠 편이었던 놈. 따지고 보면 이 인간 때문에 모든 악연이 시작되어 내가 코끼인 듯 노예마냥 끌려다녔고, 그런데도 조금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던 최악의 인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현재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남편이더군요.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아주 지지멸렬하고 지독한 시간을 거쳐 우리는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시간 동안에 결코 쉽게 상황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왜 제가 이렇게 갑작스레 이혼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세요. 만약 자세히 알게 되신다면 정말 말도 못할 어마어마한 싸움판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초반부터 우리 시댁 싫어하셨고 제가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친정에 와 있었던 배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엄청 벼르고 벼르셨는데 막상 이혼한다고 하니까 또 말리시려고 하더군요. 딸 중 하나가 결혼했는데 애까지 낳아놓고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니 엄마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이혼할 거면 애저녁에 했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맨몸으로 나온다고? 무슨 일인데? 혹시 네 서방 바람이라도 핀 거야? 이렇게 엄마가 절 붙잡고 놔주질 않고 계속 왕왕 물어대니 친정에 붙어 있는 것도 길어야 한두 달이겠더라고요. 그나마 언니가 그쯤 독립할 때라 언니 쪽 신세를 지긴 했는데 이러다 착한 우리 언니만 저 따라서 속 문드러질까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언니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보니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에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자고 있는 저나 제 아들의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짜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어요. 결국 몸은 친정에서 나와서 언니랑 있지만 애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엄마 손을 빌리게 되더군요. 친정을 나가던 날도 엄마랑 기막힐 정도로 싸웠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었기에 엄마의 마음도 편치 않았나 봐요. 모른 척 다시 손주를 받아 안고 획 돌아서는 엄마의 말에 저는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엄마의 등에 기대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뭐가 어떻든 내 딸인데 내 새끼고 핏줄인데 어쩌겠어. 현우는 걱정 마. 너는 네 인생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돈은 풍족하게 못 해줬지만
너 혼자라도 잘 살겠다면 모든 짐은 다 져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투박하게 던지는 엄마의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말에 기대어 저는 아침이면 엄마에게 아들을 맡겨두고 다시 밑바닥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혼을 진행하던 때에 사업이 꼬여서 얼마나 역겹게 그 자리에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안 해주겠다고 이를 갈며 협박해대지 시부모들은 눈 뜨고 손주 뺏기게 생겼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 깽판을 치질 않나. 그리고 곧 죽어도 이유를 말 안 하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화병으로 쓰러지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가까스로 어찌어찌 이혼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돈에 대한 법은 잘 알면서도 다른 부분에 관심이 없는 무식한 시부모 덕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와서 난리부르스를 치고 간 날 제가 전화해서 다시는 못 오도록 쐐기를 박아버렸거든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히고 사고치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물 끼얹고 욕짓거리한 거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도 방치했으니 방치한 것 갖고도 공범으로 삼아서 폭행범으로 다 고소할 거고요. 그럼 전부 싹 다 평생 현우 구경은커녕 접근 금지 당해서 얼씬도 못하는 거 알기나 하세요? 그렇게 주기 싫어서 악쓰던 돈, 그놈의 돈, 위자료니 뭐니 해서 왕창 물어주고 싶으신가요? 이도 저도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이제 저희 집 작작 오세요. 그리고 곱게 이혼해줘요. 알겠냐고요?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악을 쓰고 하다 보니 나중엔 전화를 끊고 목 한가운데 언저리가 어찌나 쓰리고 피맛이 올라오던지. 그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보니 그제서 저한테 이들이 했던 행동들이 찬찬히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못 같은 싸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무조건 내가 이혼을 하고 살아남아야겠다는 각오부터 앞섰어요.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있으니 움찔했던 건지 아니면 돈 얘기를 또 해대니 그걸 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혼은 성립되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후 바쁜 일상을 사는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피폐해지더라고요.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사 막 새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고 자기 직업들은 다 어느 정도 굳혀진 상태이고 말이에요. 커리어 우먼이고 멋진 모습들로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전 애도 있고 완전히 낡아버린 모양새로 이렇게 바닥이라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일단 계속 저를 잡아주고 있었기도 했고 이때 저는 잘 먹지도 못하고 피폐해진 상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너무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마. 니네 시댁이며 제부며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네 생각만 하며 살아. 알았지? 이렇게 언니와 함께 하면서 중간중간 알바도 해서 미천도 조금 모아보고 한 발짝씩 내딛게 되었어요. 그나마 배운 게 인터넷 장사였기에 저번에 있었던 사고를 참고로 해서 없는 형편에 직원을 한 명 따로 쓰고 저는 잘할 수 있는 부분만 매진해서 다시 시작해 보았어요. 부족한 부분은 배송 알바를 뛰면서 따로 메꾸기도 하고 언니도 어느 정도 자금을 보태면서 힘겹게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좀 지나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일까요? 저는 여전히 사업이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모로 바닥을 휘젓고 있을 때였어요. 간신히 빚은 안 지는 수준이긴 했지만 힘든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와 있었는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그것도 뭘 얼마나 길게 보낸 건지 웬 사진이랑 용량도 길게 보내놔서는 메시지가 곧바로 안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분노와 울컥함이 확 치밀러 오르면서
심호흡을 했다가 천천히 다시 열어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어본 화면은 시댁 건물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집. 그냥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그 건물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군요. 이걸 보고 뭘 어쩌라는 건가 했는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마누라 잘못 만나서 자식도 못 보고 사는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쩜 그렇게 양심도 없고 인신불수로 사는 것이냐? 양심이 있다면 찾아와라. 너 빼고 우리는 아주 잘 산다. 이 무슨 앞뒤도 맞지 않고 맞춤법도 단어도 엉망진창으로 틀리게 무식하게 보내놓고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언니도 부들부들했어요. 뭐라는 거야, 이 노인네가? 지들 손주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혼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 한 3년 되지 않았어? 조용하다가 왜 저 날린 거야, 소름 끼치게. 너 빼고 잘 산다며.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따위 문자를 보내? 너 그냥 차단해버려. 아휴, 기분 나빠. 언니가 더 화가 나가지고는 분노에 몸을 떨더라고요. 저도 이때 좀 충격이긴 했지만 이런 거 대응하고 있을 기운도 없었고 다른 처리할 일들이 많았기에 그냥 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창 코로나로 제대로 얻어맞고 힘들었던 우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늘 대면으로 뭔가를 팔아야 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연결을 시켜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침 저 같은 싱글맘 모임이 있어서 그쪽에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작은 조합 같은 게 만들어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쪽에서 지도를 잘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고 탄력을 받아 한 1년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수년을 헤매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접점을 만났고 그렇게 사업은 아주 조금씩 흐름을 타고 슬슬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나름 저희도 선배가 되었다고 사업 5년 차가 될 무렵에는 강의도 하고 도움을 주러 현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많이 붙고 일도 순조롭게 가는 걸 보니까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이 대단한 매출을 찍고 이익을 본 것은 아니래도 그나마 기존 살던 집에서 조금 평수를 늘려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처에는 또 작은 사무 공간을 얻어서 언니, 팀원 3명과 함께 사업을 이뤄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팀원들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다 같이 구호도 결성하고 열심히 행사도 홍보하면서 뛰어가고 있던 와중에 꼭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 저의 이 불행의 씨앗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 집 아들이자 명분만 제 편이었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저도 그간에 남편의 정황을 몰래 훔쳐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전 미련이 남았다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내리치고 패대기 쳐버린 저 집 식구들 다리 뻗고 잘 살까봐 겁나서 슬금슬금 훔쳐봤던 건데요. 남편도 그 와중에 제가 어찌 살고 있는지 봐왔던 모양이에요.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근 5년 만에 말이에요. 잘 지내는 것 같네. 사진 보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현우 한번 보여줄 생각 없어? 우리 엄마 곧 칠순인데 한번 데리고 와줘라. 장소는 내가 찍어서 보낼게. 이 무슨 환장을 노르신 건지 제가 아직도 찍소리 못하고 살던 지 마누라이자 지 엄마 며느리인 줄 아나 봐요. 이전에 지 엄마 연락을 보기 좋게 무시하고 차단해 버렸으니 몇 년이 지나 자기가 저렇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이때만큼은 저는 언니나 가족들에게 전 남편으로부터 온 연락을 말하지 않고 며칠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차단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 왠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간 힘든 고개를 넘고 넘을 때마다 얼마나 저 집 식구들 얼굴이 생각이 나서 악을 쓰고 걸어왔는데요. 애지간하게 진상을 부리는 거래처들, 협조적이지 않고 사기치려다 걸렸던 팀원하며 별의별 인간 군상과 맞서 싸워왔어요. 이 모든 힘든 일 중 단연 저의 시댁만이 가장 악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트러블에 가장 단단한 맷집이 되어준 것이 바로 시댁이에요. 여기서 보통 무시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얻어맞은 게 아니다 보니 그때 입은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딱히 없더군요. 이거 지나고 보니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건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은 그렇지만 제 속은 아무튼 복잡했어요. 그날 날짜를 비워두고 언니에게 사정을 말한 다음 시모 칠순잔치가 열린다는 옛날 그 동네 부근 건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구부터는 익숙한 그 노인네 이름이 걸려 있었고 역시나 너무나 낯에 익은 전 남편이며 시누이 그리고 정말 역겹도록 짜증나는 시아버지까지 어정쩡하게 서서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한 가지 새로웠던 것은 전 남편 바로 옆에 시누이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웬 어리숙해 보이는 여자가 같이 서 있더군요. 붙어있는 모양새를 보니 새 장가라도 간 건지 누가 봐도 남녀 사이로 보이는 관계였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 저는 참지 않고 그대로 질주해 버렸습니다. 나 왔어. 절 보자마자 전 남편이며 옆에 있는 여자, 그리고 시누이, 시아버지까지 일순간 눈이 저에게 고정되더군요. 전 이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고 완벽하게 세팅을 했고, 저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 사전에 우리 팀원들 둘을 데리고 가면서 이때 저는 당당하게 오픈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제가 이전에도 말하긴 했지만, 이번에 가서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시모한테 어떻게든 저는 골탕을 먹여버리고 싶고, 저라면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다시는 생각도 못 떠올리게 하고 싶거든요. 팀원분들이 좀 같이 도와주세요. 사실상 저의 왼팔, 오른팔 격으로 함께 비서마냥 일해주시는 분들이었고, 둘 중 한 명도 저처럼 싱글맘이었어요. 각각의 사정들을 아는지라 나름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모양새를 잡은 다음 그들 앞에 섰고 전 남편은 계속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연신 훑어보더라고요. 전 이어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초대해놓고 못 알아보는 거야? 그새 많이 늙었네. 옆은 누구야? 새장가 갔어? 그러자 그 여자와 시누이, 시아버지까지 그제사 무슨 얼음이라도 깨진 듯 뭐라고 꿍얼거리면서 반격할 기세인 거예요. 여전히 멍청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남편을 상대로 전 말했어요. 됐고, 어머니 어디 계셔? 가서 얼굴 좀 보자. 손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대신 전 며느리가 왔다고 인사가 봐야지. 아, 저기 계시네. 그리고 저는 팀원들을 데리고 쭉쭉 안쪽을 누벼 곱게 한복을 입고 눈웃음을 쳐가며 인사하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쌩글거리며 인사하는 절 보고 시모는 한 1, 2초가량 누군가 얼굴을 찌푸리고 보더니 바로 얼굴 깊은 주름이 쫙 펴지면서 알아보더라고요. 너, 아니, 너, 저기, 뭐야, 너만 온 거냐? 전 여기서부턴 웃지 않고 말했어요. 네, 그럼 뭐 어머니 귀한 손주라도 데리고 왔을까 봐요? 어머니가 손주가 어디 있어요? 아들 이혼시켜놓고 연락 끊었으면 그대로 끝인 거죠. 그간 열심히 끼고 키운 저희 엄마한테나 손주인 거죠. 어머니는 새 장가 보내서 손주 새로 얻으세요. 그나저나 오늘 칠순이시라던데 어머니 아들이 저보고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시댁 식구들이 옹기종기 몰려오고 남편의 새 여자인 듯한 여자는 저만치 서서는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전 이때 얼마 놓은 봉투를 직접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돈 낭비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돈으로 무시한 것들은 돈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단한 금액도 아니고 단돈 10만 원이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돈 좋아하시던 분이 그렇게 돈 때문에 며느리 패대기 치셨으니 돈 받아서 또 열심히 70인생 살아가셔야죠. 아무쪼록 심술 작작 부리시고 이제 아들 장가 또 두세 번 보내실 거 아니시면 잘 사세요. 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저 진짜 더 크게 난동 부릴지 몰라요. 전 며느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세요. 네? 이때 시모의 얼굴은 그 친인척들 사이에서 웃지도 화내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법 크게 말해서 호래도 다 들렸는지 옆에 있는 다른 연애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제가 아는 평소의 시모,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라면 이 상황을 절대 그냥 지켜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의 눈을 보통 의식하고 갑갑하게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대로 차려입고 나타나 팀원들까지 비서처럼 거느리고 삿대질을 했으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다물고 절 노려보더니 이윽고는 눈을 돌려버리더군요. 하지만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정말 오랜만에 봐도 진저리 처지는 그놈의 시아버지는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건지 끝끝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왔어요. 야, 이 요망한 거사. 네가 인간이야? 네가 여기 지금 와가지고 이 소란을 피울 때야? 이혼했으면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처살 것이지. 어디라고 기어와? 이러니 저는 눈이 확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도 똑같이 마주하고 말했어요.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너너거리고 요망한 이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리실 때가 아니실 텐데요. 제가 왜 왔는지 본인 아들한테 직접 쳐물어보세요. 한 번만 더 말 함부로 얹으면 진짜 다 들어놓고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않고 숨도 안 쉬고 몰아치는 제 말에 씩씩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결국은 계속 삿대질을 해가면서 뒷걸음질 치더군요. 그러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순간적으로 문이 훅 닫히자마자 가파른 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왜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건지 참 창피하더라고요. 팀원들은 그냥 말없이 같이 있어 주었고 그렇게 운전해서 사무실로 가는 동안 다들 다른 화제를 얘기해 주어서 그나마 고마웠어요. 나중에 다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그때 같은 싱글맘인 팀원이 입을 슬쩍 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팀장님, 복수하는 것도 여지간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나라면 불러도 안 갔을 거예요. 팀장님은 그래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할 말하고 거기에 푼돈이랍시고 돈이라도 던지고 온 게 대단해요. 이제 그나마 쌓인 게 좀 내려갔겠어요. 그쵸? 이 말을 들으니 나도 참 새삼 거기까지 간 모양새가 괜시리 부끄럽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 엄마나 언니는 아직까지 몰라요. 온전히 저만 결정하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저를 괴롭혔던 상처를 그들 앞에 왁 토해놓고 온 거예요.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전 얼굴 마주하고 그들 눈을 똑같이 보며 말이라도 뱉고 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살면서 힘든 일은 있을 것이고 저는 이혼한 돌싱이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도 충분히 자잘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 남아있던 것을 이 정도 선에서 스스로 정리를 했으니
앞으론 그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개운한 것은 아니지만 안 했으면 평생은 끙끙거리며 소가리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꿈을 꾸고 가슴에 피가 맺혔을 거예요. 일단은 됐다고, 그 힘들었던 결혼 생활 잘 끝냈다고, 비로소 진짜 마무리를 지었다고 스스로를 달래주고 싶네요. 별 볼 일 없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